사실 최근에 이제 저희 학회에서도 그런 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만은 이제 당뇨병 약제들 급여가 많이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DPP-4 억제제랑 SGLT2 억제제가 이제 급여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자에게는 조금 더 경제적인 부담이 줄긴 했는데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가 그때 논의되었던 얘기들을 그때 들었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약을 널리 쓰는 것은 분명히 이로운 일은 맞는데 어떤 관리에 아까 인슐린 이제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는 부분, 연기가 되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CGM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약제 뭐 3, 4제 쓰고도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CGM을 한번 달아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주사, 네, 이렇게 혈당이 높은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사로 좀 이렇게 더 설득하는 게 또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CGM이 일형 당뇨병은 꼭 쓰라고 돼 있고, MDI 여러 번 인슐린 맞는 이제 당뇨 환자에서도 이형 당뇨를 쓰라 돼 있지만, 경구 약제를 여러 개 사용해도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한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저는 급여와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인슐린을 치료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적당한 수가 그리고 CGM의 기기가 병원에서 나갈 수 있게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국가가 CGM이 뭐 모든 당뇨 있든 없든 분들까지도 다 도움될 수 있는 건데 국가가 그걸 세금으로 할 거냐의 문제는 에비던스 베이스를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번에 ADA 바뀐 것도 기저 인슐린까지도 이제 슈드로 바뀌었거든요. 저도 이제 동의하고 충분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맞는 GDM이든 E형이든 인슐린을 맞는 분은 이제 슈드로 저희가 해줘야 될 것 같고 코스트 베네핏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많이 넓어진다 그러면 인슐린 맞는 모든 사람으로 다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기기가 보험되는 걸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좀 저 코스트 베네핏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좀 작성해 보려고 생각 중이고 좀 더 줄이면 이제 CGM과 인테그레이션 되는 기기들이 이제 앞으로 더 그거는 저희가 주사 치료를 얼마나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새로운 정말 디바이스고 저는 신의료 기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신의료 기술에 대해서 엄청 대단한 기기를 만들었는데 수가를 안 주니까 만들고도 못 쓰는 거예요. 국내에 들어와서 허가도 받았는데 시장에 안 나와요. 수가를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정말 연소혈당 측정기가 이제 인슐린 맞는 사람한테 보험될 때 그 부분의 수가를 진짜 잘 만들어야 생각하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재택의료 시범 사업할 때도 똑같은 걸 고민했는데 그때도 CGM만 쓰는 분들만 저는 재택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재택이 CGM 안 쓰면 재택이 안 돼요. 도대체 뭐 갖고 재택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당뇨병 환자 중에 특히 이제 연소혈당 측정, 물론 당연히 아까 말씀 주사 맞는 환자한테는 도움된다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환자 중에서도 우리가 스크리닝처럼 개념으로 이런 사람은 꼭 CGM을 해야 된다. 그런 사업을 최근에 이제 좀 약간 프로젝트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참여했습니다만은 좀 그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을 처방을 하고 그 데이터를 연동을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은 또 경험이 쌓이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인슐린을 쓰기 전에 그 환자를 또는 어떤 약을 추가하기 전에 그 환자한테 말을 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구체화되니까 이제 본인이 국수나 라면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 그런 거를 얼마나 올라가는지 서로 느끼게 한다든가 그리고 나서 그 환자가 다시 내원했을 때 그 연소혈당을 보면서 환자랑 같이 대화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 합병증을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전 그게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나눠지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약제를 쓰는 거는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약제를 처방하는 데 있어 보험에서만 커버가 된다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앞으로 이제 예후를 측정을 하였을 때 이 사람을 정말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나 인슐린 주사제를 다룰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합병증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 이런 기준으로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진료 회송 체계, 진료의 그
하이라키가 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한동안 회송 열심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폴민이나 뭐 두제 쓰면서 스테이블한 분들 많이 보냈거든요. 안 가겠다고 하는 분들을. 근데 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이제 그게 더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한 1년간 열심히 하고 막 저한테 상주도 줬지만 그 다음에 또 뭐 회송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또 그 품을 안 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로 회송하게 만들려면은 이걸 그냥 의사한테 맡길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를 좀 타이트하게 국가에서 회송 안 하면 페널티를 하든지 뭐 진짜 못 오게 하든지 뭐 약 한두 개 먹고 당할 수 좋은 사람은 좀 강력하게 나가야지. 그걸 알아서 그냥 회송 열심히 해라. 근데 회송률은 저 3자 병원 중증 그 병원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다.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지금 이게 되다 말고거든요. 좀 진료의 하이라키를 제대로 세우려면 그거를 원칙을 갖고서는 좀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조금 저는 이제 다양하게 뭐 워낙 오늘 말씀도 주셨으니까 주셨는데 저도 이제 좀 다양하게 좀 생각했습니다. 병기를 처음 저도 생각해봤는데 보면은 이제 인슐린이 있냐 없냐 예전에 당뇨병 그 분류를 5가지로 분류하는 논문도 있었거든요. 뭐 오베스냐, 인슐린이 있냐 없냐, 디피션트하냐, 풍부하냐 이런 분류도 있고 그리고 1형, 2형도 있지만 그다음에 저는 또 당뇨 듀레이션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당뇨 되게 10년 안에 왔다 갔다 하니까 10년이 넘었냐 안 넘었느냐.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김정현 선생 잘 말씀해 주셨지만 뭐 글루코즈 리스턴트라 해야 되나 도저히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는 약을 하나로도 조절이 잘 된 누구는 똑같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 식사하는 습관을 도저히 조절 안 하니까 그 사람도 사실 난치성 질환이죠. 치료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다음에 저는 당화혈색소 좋았던 사람도 또 과거를 보면 나빠지는 수도 있고 앞으로 나빠질지도 모르고 환자는 그것 때문에 또 큰 병원에 또 오고 싶어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심리적인 것도 있으니까 기존에 이 사람이 당화혈색소가 얼마나 그 큐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과거에 당뇨 얼마나 됐느냐, 얼마나 잘 조절을 해왔느냐, 그다음에 인슐린이 어느 정도가 지금 리저브가 있느냐, 이런 그다음에 이 사람이 생활 습관까지도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리스턴트한 사람인지 아니면 좀 컴플라이언스 좋은 사람인지를 나누어서 그 전문가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니 당신은 중증에 해당된다. 뭐 도저히 생활 습관도 지지 못하고 플럭처인도 심하고 당이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뇨가 10년 이상 지났고 인슐린도 어느 정도 약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은 중증에 해당된다. 이런 식의 해당을 해서 그렇게 중증에 해당된다고 표현이 된 사람들은 확실한 서포트를 받고 확실히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뭐 당뇨 10년도 안 됐고 뭐 약도 한두 개 잘 조절이 되고 있고 당신은 인슐린도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고 뭐 이전에도 좋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또 그냥 개인 병원 1차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병기를 좀 더 세분화시키되 좀 그래도 클리어컷하게 만들 수 있게 한다면 그 좀 더 컨센서스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그 나온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되지 않았나,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오늘 다루었어야 되는데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좀 또 그런 내용들을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